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최근 현직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6일 지방선거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 선거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세종시장 선거에 나설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등 세종시장 선거전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시장은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3기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행정 수도를 완성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고 희망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복 1번지로 만들기 위해서 저 이춘희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선 경선 상대인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배선호 세종시당 부위원장을 이겨야 합니다. 3자 경선 결과는 22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는 국민 참여 경선을 거쳐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엔 2명의 결선 진출자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세종시장 최종 후보가 나왔습니다.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성선재 국제변호사를 제치고 경선에서 승리한 겁니다. 최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경쟁 상대들을 언급하며 함께 원팀이 돼 반드시 시정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최민호를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로 공천을 통해 확정시켰습니다. 그 열망을 모아 이제 시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세종시를 바꾸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춘희 시장이 최종 후보가 되면 10년 만에 행복청장 출신 간의 리턴 매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현직 시장의 출마 선언에 이어 국민의힘에선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등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세종시장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6일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 지사는 도청 로비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도전과 혁신, 더 강력한 추진력으로 도민이 더 행복한 미래 100년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고령화 극복, 충남 혁신도시 완성,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한편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경선은 양 지사와 황명선 전 논산시장 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한편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에는 보령 서천 지역구의 김태훈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공천 확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도정 교체로 완전한 정권 교체를 이뤄내라는 준엄한 명령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비상하는 새로운 충남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양승조 충남지사를 겨냥해 더 이상 이웃집 아저씨 같은 리더십으로는 충남 발전을 이끌 수 없다며 잃어버린 12년 민주당 도정의 사슬을 끊어내고 밋밋하고 정체된 충남을 화끈하게 바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동완, 박찬호 전 의원은 김태현 의원의 당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이 3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최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오는 26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교육감은 학생 확진자가 줄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됐고 교육과정도 잘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업 유치를 비롯한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천안시장 재선 출마도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상돈 시장은 임기 내 성과 중에서 기업 유치 실적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지난 2년간 668개 기업을 유치해 신규 일자리 17,000개가 생겼습니다. 투자 유치액은 약 5조 1,700억 원으로 취임 전 6년간의 투자 액수를 뛰어넘었습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13개 산업단지를 동시에 조성하고 있어 약 3만 9천 개 일자리 창출에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동남구청사 타운홀 조성과 도시재생 리츠 사업을 통한 오룡 경기장 일대의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계획, 빵의 도시 브랜드화와 빵빵데이 성공 개최 등을 꼽았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17년 수건 사업이었던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을 비롯해 심야버스 신설과 부석역 신설 확정, 천안형 외곽 순환도로 등 4개 도로 국비 확보가 대표적인 성과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와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써주신 결과 우리 천안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2020년 4월 전국 34위였던 그런 도시 브랜드가 2022년 현재는 8위 정도로 정말 전국에서 주목받는 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활기찬 경제도시 천안, 교통특별시 천안, 신한류 거점도시 천안을 만들겠다며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박상돈이가 천안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격려하면서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뛰는 천안, 더 행복한 시민의 삶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시점은 현직 시장의 업무를 최대한 수행하겠다며 다음 달 6일로 예고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한편 천안시장 선거에 뛰어든 민주당 후보들의 원팀 기조가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당원들의 특정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들은 같은 당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 때마다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패배로 빼앗긴 천안시장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이른바 원팀 정신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중앙당에서 천안시장 선거를 직접 챙기겠다며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이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관 전 대전시 부시장의 경선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예비후보가 과거 새누리당 전문 수석위원으로 일한 경력 때문인데 철새 정치인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서명운동과 함께 탈당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정치적 활동이 아닌 인사의 일환이었다며 현행법에 따라 입당과 탈당이 이루어졌고 역대 정부 때마다 운영해온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이력을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거는 지난 1월 11일 날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 기자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출판 기념회 그 책자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꽤 소상하게 다뤘거든요. 김현, 김영수, 인치견, 장기수, 황천순 등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출신 5명은 전략 선거구 지정에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당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당과 천안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지역에서 정책 제시와 실력으로 증명해온 후보를 배제하지 말아달라는 문구를 담아 특정 후보를 일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서 이종담 시의원은 지난달 시장 불출마 선언에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한태선 후보를 제외한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한 달여 남겨두고 벌어진 당내 갈등은 후보 공천과 선거 이후에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민주당 단수 후보 추천을 받은 오세연 아산시장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시장에 맞설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3명의 경선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연 아산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오 시장은 아산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50만 자족 도시를 완성하고 중부권의 새로운 경제 수도로 아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추진 중인 사업을 공백 없이 완성하고 탕정 2신도시 조성 사업과 아산만권 생태휴양지 조성, 복합 쇼핑몰 유치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단수 후보로 확정된 오 시장은 다음 달 초 예비 후보에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산의 100년을 좌우할 중체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양적, 질적 성장의 기초를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 아산의 미래는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현직 시장의 아성을 깨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3명의 경선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박경기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과 이규식 전 국가정보대학원 정보학 교수, 전만권 전 천안 부시장입니다. 경선은 23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 운동 기간을 거쳐 29일과 30일 이틀간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로 진행됩니다. 비율은 50대 50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 대결이 예상되고 있는 아산시장 선거. 후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주 세종시의회 지역구 의석수를 2석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이에 따라서 세종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최종 확정했는데요. 핵심은 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세종시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16명인 세종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를 18명으로 2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그대로 2명을 유지함으로써 전체 의원 정수는 현재 18명에서 20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세종시는 지난 18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열고 지역구 18석에 대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핵심은 읍면 지역 중에선 조치원읍의 선거구가 기존 3석에서 2석으로, 신도시 지역 중에선 종촌동의 선거구가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각각 줄게 됐습니다. 대신 고운동이 1석을 추가로 받아 2석으로 늘었고, 다정동과 나성동이 세롬동에서 분리돼 각각 1석을 배정받았습니다. 또 반곡동이 소담동에서 분리돼 1석을 받았습니다. 신도시와 읍면 지역이 서로 묶인 지역도 있습니다. 부강과 금남면이 대평동과, 연기와 연동, 연서면이 해밀동과, 장군면이 한솔동과 각각 1개 선거구가 됐습니다. 인구 편차와 면적, 생활 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한편 조만간 세종시법이 시행되면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9일 안에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지만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을 위한 꼼수 선거구 획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즉각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면지역과 동지역을 같은 선거구로 묶은 게 발단이 됐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세종 지역 개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9%를 득표해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을 7%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민주당이 앞선 곳은 세종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도 읍면 지역과 동지역으로 나눠서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12개 동지역에선 민주당이 모두 이겼지만 읍면 지역은 연기면을 제외하고는 9개 읍면에서 민주당이 열세를 보였습니다. 연기면도 단 3표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동지역은 민주당, 읍면 지역은 국민의힘이 우세한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이 열세 지역인 읍면 지역을 일부 동지역과 묶은 것은 민주당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 지난 선거와 같이 싹쓸이를 위한 이른바 게리맨더링의 전형이라고 주장합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거치면서 본인들이 유리한 동지역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읍면 지역을 묶음으로써 그 지역을 상쇄를 하겠다는 거죠. 상쇄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들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세종시에서도 이제 그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읍면 지역과 동지역이 묶인 세 개 선거구의 인구 분포는 어떻게 될까? 제3선거구의 경우 부강과 금남면, 대평동이 묶였는데 인구수는 면 지역 인구가 동지역보다 3,700여 명 더 많습니다. 또 제4선거구 역시 연기, 연동, 연서면의 인구가 해밀동의 인구보다 4,500여 명 더 많았습니다. 반면 제6선거구의 경우 장군면이 한솔동보다 11,000여 명 이상 적었습니다. 두 개 선거구는 읍면 지역이, 한 개 선거구는 동지역 인구가 더 많은 상황. 현 시점에서 단순 인구수로만 어느 당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종시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면과 동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게 되는 이번 선거에서 이들 세 개 선거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의 깊게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시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재입성을 노립니다. 두 도시 41명의 의원 중 32명이 시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송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천안시 의원은 모두 25명입니다. 이 중 5명을 뺀 나머지 20명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다시 도전합니다. 인치견 전반기 의장과 황천순 의장은 천안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고, 김선태, 김선홍, 정병인 의원은 체급을 올려 도의원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름대로의 시내버스라든지 대중교통 그리고 그 공동주택과 관련된 전문적인 정책적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시 내에서의 정책이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선택권, 광의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광역 의원으로서 정책적 확장성을 위해서 광역의회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산에선 16명 중 4명이 불출마나 다른 선택지를 골랐습니다. 시장이 도전했던 황재만 의장은 오세훈 시장과의 당내 경쟁에서 밀려 이번 선거엔 선수로 뛰지 않게 됐고,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김영희 의원은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수영 의원과 이상덕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양 도시에서 시의원에 재도전하지 않은 9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 획정을 통해 천안은 2석, 아산은 1석의 시의원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오는 7월 개원하는 제9대의회, 과연 어떤 인물들로 채워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아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열차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초록빛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온통 초록빛으로 물든 은행나무길에서는 모처럼 밖에 나온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싱그러운 경치를 바라보며 걷던 시민들은 어느새 봄 기운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제가 되니까 모처럼 이렇게 날씨도 좋고 또 이렇게 좋으니까 나무 잎사귀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데를 산책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처럼 일상 회복에 접어들면서 아산시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맺고 쿠레일 열차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열차를 이용해 아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관광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시는 아산시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관광객들에게는 버스 운영비와 숙박비 일부를, 내일로 패스를 이용하는 개인 여행자의 경우에는
SNS에 후기 등록을 하면 내일로 바우처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는 누리집과 전국 여행센터를 통해 철도 연계 프로그램을 홍보하게 되며 공모전 등 이벤트도 진행하게 됩니다. 아산시는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가 아산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먹고 마시며 그리고 숙박하시면서 아산에서 어느 정도 소비를 하실 거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열차 연계 관광 프로그램은 오는 5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아산역 여행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지금 천안의 한 갤러리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마련한 콜라보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송영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 불당동의 한 갤러리입니다. 이곳에선 숨은 그림 찾기라는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모두 14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발달장애가 있는 차재성 작가도 이 중 한 명입니다. 차 작가는 성인 발달장애 전시 모임인 그리다방 네모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전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차 작가와 비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였는데 단순히 작품을 한 대 걸어놓은 것을 넘어 차 작가의 작품이 다른 작가들 작품의 모티브가 됐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 전시에는 차재성 작가의 작품 속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각자 13명의 작가들 작품 속에도 다 숨겨져 있답니다. 전시에 오셔서 작가들만의 차재성 작가의 작품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서 관람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전시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에이블 아트가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갤러리에서는 지역에 있는 작가들과 함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데 이 갤러리를 통해서도 역할을 해보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전시는 다음 달 7일까지 계속되며 판매 수익금은 발달장애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사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신정호 도시개발지구가 인도위 얌체주차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100면이 넘는 무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법 주정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식당과 카페가 모여있는 신정호 도시개발지구입니다. 인도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즐비합니다. 단속 안내 현수막도 있으나마나 소화전 바로 옆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를 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몰랐냐는 물음엔 운전자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스트레이트만 하고 나갈 건데? 그렇다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상권과 불과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100면이 넘는 무료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산하기만 합니다. 상가와 더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탓에 인도가 파손되는 것은 물론 보행자도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이에 아산시가 단속 알림과 함께 상가들의 협조를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남들도 다 아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시민의식에 도시개발지구가 얌체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